안녕하세요. 전문상담교사 안은주입니다. 오늘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위해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 이야기, 1774년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 괴테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죠. 소설의 인물 관계도는 다음과 같아요. 크게 4명의 인물을 안내할 건데요.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있고요. 이 소설의 전반부는 비렐름과 베르테르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베르테르와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 비렐름, 그리고 주인공 베르테르가 사랑한 여인인 로테, 로테의 약혼자인 알베르트입니다. 베르테르가 로테를 만나게 된 건 시골에서 열린 무도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었죠. 약혼자 알베르트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면 베르테르가 짝사랑에 고뇌할 일도 없었으련만 알베르트는 베르테르를 진정 어린 우정으로 감싸주기도 하고 로테를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베르테르는 어떤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약혼자가 있는 로테를 사랑한 죄책감 또는 알베르트를 향한 질투심이나 미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는 사랑의 미완에 대한 아쉬움과 무만감을 느끼지는 않았었을까요? 결국 베르테르는 그 절망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 이야기. 오스트리아 음악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사랑 이야기예요.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세자비꾼인 파파게노는 극중 사랑하는 연인인 파파게나가 사라지자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정들이 나타나 파파게노에게 노래를 들려주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요정들의 따뜻한 위안의 노래를 들은 파파게노는 자살을 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연인 파파게나와 재회하여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오페라 마술피리 속 파파게노의 사랑 이야기를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한 두 개의 사랑 이야기에서 유래한 두 가지의 사회적 심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나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남은 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은 독자 중 다수의 독일 청년들이 베르테르의 죽음을 따라 일종의 모방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이후 이처럼 유명인의 자살이 있고 난 뒤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사회 심리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인의 자살 이후에 실제로 자살률과 자살 검색량이 증가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파파게노 효과란 자살과 같이 자신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하고 신중한 보도를 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파파게노의 사랑 이야기에서 새 요정들의 노래처럼 말이에요. 파파게노 효과를 임상적으로 증명한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197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었던 사례예요. 오스트리아 빈에 지하철이 도입되자 지하철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했다고 해요. 언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고 지하철에서의 자살률은 더욱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 자살예방협회에서는 비엔나의 신문에 실린 자살 보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라 언론 보도 지침을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고,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1988년부터 지하철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져 안정되었습니다. 언론이 자살 보도를 자제할수록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현상을 파파게노 효과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베르테르 효과는 언론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론에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도하게 되면 자살을 고려하는 이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살 시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로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한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전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문에는 아주 중요한 생명 존중의 태도와 가치가 담겨 있어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은 자살 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경찰과 소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해둔 내용을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개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SNS를 즐겨하는 여러분 역시 이러한 보도 권고 기준을 잘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의 전문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음 내용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보도를 할 때에는 언론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5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고요.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발표 이후에 언론의 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매체가 자살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에 지켜야 하는 권고 수칙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론 매체는 무엇인가요?
요즘은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개인 방송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언론 매체에 대한 뜻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론이란 정보가 전달되는 현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 매체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칭해요.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즉, SNS를 이용해서 게시글을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개인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언론 매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망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배우기도 전에 다른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인 역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태도,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마음을 다하여 예의를 다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인과 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하려고 해요. 중요한 내용이니 큰 글씨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인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고인의 유가족과 고통을 위로하며 그들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인과 가족들에 대해 뒷담화하거나 가십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줄었을 때 사고가 감소하였다는 실제 사례를 우리는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보았죠. 가급적 자살과 사망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망에 대해 부득이 표현을 해야 한다면 자살이라는 단어 대신 사망 또는 숨지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 자신과 내 주변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언론의 역기능처럼 누군가에게는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장소, 동기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부추길 수 있는 행동이므로 자제합니다. 또 부정확한 정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야기를 전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사망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본 후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큰 충격에 빠져 평생 동안 잔인한 기억으로 남아 나를 괴롭힐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사진과 영상 매체는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능한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찾아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해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를 보면 소설 주인공의 사랑의 결말로 자살이 포장되어 있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살을 미워하지 않고 해결 방법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금까지는 배운 적이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었다면 지금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실천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서로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고 우리의 무사한 일상생활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친구, 내 주변에 대한 나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